삼각함수 1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빨간 펜 준비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프 그리기 전까지 두 개의 챕터가 아마 있을 건데, 거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야, 삼각함수라서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용어, 새로운 용어들, 이미 중3 때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각함수는 일단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이 있을 거고, 코사인이 있을 거고,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정의부터 이따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일반각, 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조금 설명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일반각은 뭐 각을 의미하는 게 각.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이랑 좀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은 뭐 예를 들어서 0도네 30도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일반각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용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 여기 보면 각이란 정의가 뭐냐면, 두 반직선, 여기 출발점이 같은 OX란 반직선이 있어. 반직선은 여러분들 중1 때 배워요. 무한히 가는 거죠. 이쪽으로도 무한히 가요. 그러면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러냐? 각이라 그래요. 각은 앵글이라 그러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런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은, 여기에 시초소자 쓰는 게 보이실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교좌표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직교좌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부분이 시초선이냐면 바로 요 원점에서 요 부분을 시초선이라 그래요. 각을 1로 재거나 밑으로 재거나 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결국은 무슨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자, 화이트보드 넘어갈게요. 화이트보드에서 한번 도형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도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이다. 원이 이렇게 있다, 그지? 원이 이렇게 딱 있는데, 십자선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하나 그려져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려져 있겠죠?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동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30도 정도 내가 선을 걷다고 칩시다. 이렇게. 오케이? 걷다 칩시다. 그럼 요 점이 수직으로 딱 내려오면 요게 좀 30도 크긴 하네요. 그냥 30도 예를 들어 봅시다. 알았죠? 30도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고 여기에 0도가 되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0도가 되고 다시 3도가 되겠죠. 요 점이 위치가 바로 동경이라는 건데, 얘는 30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360도 한 바퀴 돌리고 다시 30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360도 곱하기 2를 해서 3도 될 수 있겠죠. 계속 나오죠,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일반각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원을 한 바퀴 돌기 전까지의 각을 360도로 보면 그 안에 있는 각을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면은 그걸 뭐라 그런다?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의 정의는 보통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가 돼요. 요 알파가 당연히 몇 도부터 몇 도겠어요? 0도부터 알파는 어디까지? 360도 안에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죠? 사인 코사인은 나중에 별도로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울게요. 동경이라는 거 좀 더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각을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하고, 원이 말이야, 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사인 코사인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써있죠? 뭐가 써있나 보세요. 일단은 뭐가 써있어요? 시초선을 뭐 찾아야 되겠죠. 시초선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표시해볼까요? 여기 몇 도? 이거 0도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중심이 되니까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겠네? 원이 안 이쁘니까 선생님 이쁜 원으로 바꿀게요. 도형 봅시다. 도형 어딥니까? 도형이 안 보이네. 도형이 안 보이네, 진짜? 이건가? 여기 있구나. 원이 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동이 안 돼요. 이거 그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그리기 어렵다, 그지? 취소. 하여튼 그래서 원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각을 그릴 때 좀 더 섬세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위로 그리면 각을 여기서 0도로 잡고 위로 가면은 플러스가 되고 밑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알았죠? 시계 반대 방향. 알겠죠? 알아두세요. 이거를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위치가 있을 건데 그걸 바로 동경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알았죠? 반직선 OP. 그러니까 각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동경입니다. 동경.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표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 딱히 뭐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각을 재는 게 나와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경을 의미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요까지가 알파였어요. 근데 돌고 다시 와도 알파랑 위치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하는 곳을 다 표현한 게 바로 일반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뭐 쓰기로 했죠? 세타. 번데기 기호 아시죠? 적어보시고 요렇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아, 이걸 일반각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알파는 쌤이 아까 360 포함시켰는데 포함 안 시키는 걸로 해도 되고 포함시켜도 돼요. 왜냐면 360 넣으면 그냥 360 배수 이렇게 가버릴 거니까 특히 의미가 없죠. 이해되시죠? 요거 표현하는 법이 다음 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내려가 보면은 자 이거 나중에 하고 자 4분면을 한번 따지러 갈게요. 4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4분면은 뭐가 되냐면은 동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이다 생각하면 여기 0도잖아요. 여기 몇 도일까요? 90도가 되고 여기는 180도, 여기는 210도. 다시 360도로 넘어오죠. 그죠? 그럼 만약에 아까 세타가 뭐였냐면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잖아요. 바로 이 알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은 4분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알파의 위치는 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그렇죠.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90도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180보다 작아. 여기 있으면은 18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270보다 작아. 여기 있으면 270보다 크고 알파가 360보다 작아. 이렇게 4개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자가 왜 중요하냐면 제자는 한자로 순서를 의미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4분면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죠? 두 번째 이쪽이고요.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돈다. 이해되죠? 밑에 보시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타의 위치가 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90도. 몇 사분면? 제1사분면. 90도부터 180도. 제2사분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해되죠? 지금까지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었죠. 그냥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520도 계산을 근데 자 우리 좀 외우고 갈 게 필요한데 요거 외우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360도의 배수를 한번 적어보면 720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1080이 있겠죠? 그 다음은요 1440이 있고 또 뭐 여기다 3을 또 더해봐 1800이죠. 왜냐면 1800은 30도 5배예요. 여기를 곱하기 1한 거 곱하기 2한 거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 하면 되고 그럼 520도는 720이 되기 전이니까 360도에다 몇 배? 한 배 하고 난 뒤에 얼마? 160도인가요? 맞죠? 그래서 160도의 위치가 바로 알파가 되겠죠. 이게 알파가 되겠죠. 그죠? 알파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겠죠?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 맞죠? 이해되나? 네. 자, 음수각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꾸로 그리셔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은 원이 아까 1로 갔잖아요. 마이너스 750은요 마이너스 720하고 마이너스 30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갔다?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얼마큼 더 갔다? 30 더 갔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 돼야 됩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독의 위치 관계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래 넘어가서 다음 장 보시면은 시초선 보이실 거예요. OX가 나타나 있는데 뭐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럼 요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자 요거는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 갔냐 도형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도형 10원을 한번 쫙 그려놓고 요렇게 해놓고 선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쭉 그려놓고 알았죠? 자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느낌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0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90도니까 몇 등분 최소한 몇 등분 해줘야 돼? 3등분 해야 돼. 여기쯤이 돼야 30도가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250도인데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90이지 마이너스 180이지 여기서 얼마 더 가야 돼? 70도 더 가야 돼. 그럼 한 어디쯤 와야 돼? 여기쯤 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0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반직선으로 동경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630은 뭐죠? 360하고 얼마 추가할까? 270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다시 얼마큼 더 가야 돼? 여기쯤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네, 그죠? 네. 630도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750 아까 했었죠. 마이너스 720 하고 마이너스 30 더 가면 되죠. 그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30도만 더 가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맞아요? 네. 여기가 되겠죠. 느낌 오죠? 이해되나? 여기까지 하시면 다음 자. 지금 그림이 좀 삐뚤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시초선이 일반각을 구하세요 돼 있는데, 자 이제 일반각을 구하라 돼 있어. 분명히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일반각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 OP라는 게 70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불러볼까? 세타라고 적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70도라고 표현하면 끝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세타라고 적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50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음수각은 쓴다 안 쓴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이왕이면 요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한 바퀴 돌면 몇 도냐? 360이지. 네. 그 여기 마이너스 140이면 이 반대쪽 각으로 재면, 정각으로 재면 어떻게 되겠어? 음각 말고 정각으로, 양각으로 재면 360, 140 빼봐요. 220이죠? 220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타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20도, 222가 아니고 22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몇 도일까요? 여기 딱 있으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3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타가 360도의 배수라는 표현을 n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 315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어려운 거 없죠? 풀이는 나중에 푸는 거 나중에 하세요. 쉬우니까. 자, 내려가서 자 170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둘은 선생님이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쉬우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필수 예제 1번 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360도의 배수에다가 알파를 더하는 모양을 할 건데요.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360에서 날려버리면 돼요. 근데 알파가 0보다 큰 값이에요. 요게 중요하죠? 그럼 얘를 양각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60도 하고 마이너스 140도가 되죠?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40이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220도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서? 마이너스 300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60이랑 같겠죠. 네. 맞아요? 네. 얘는 몇 도가 될까요? 플러스 260이 되겠죠. 얘는요? 360 더하기 40이니까 40이 양각이죠. 네. 얘는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네, 그죠? 720에서 20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각으로 바뀌면 얼마가 돼요? 340도가 돼버려요. 네. 그쵸? 그럼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가장 작은 거는 40도였나요? 40도? 정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동경 위치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각으로 바꿔서 풀어라. 음의 각이 아니라 양의 각. 네. 자, 푸는 거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요거는 2번은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쌤하고 화이트보드 넘어가서 할게요.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제 1사분면의 각인데, 네. 이게 일반각인 거잖아. 그럼 1사분면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세타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세타는, 그죠? 0도보다 크고, 맞아요? 뭐보다? 세타는 90도보다 작다는데 그게 아니지. 이 앞에 뭐 붙어야 돼? 360도의 배수가 따라 붙는 거지. 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3분의 세타를 치세요라 그러면, 자 보세요. 세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죠? 네. 알파의 위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90도까지잖아. 그럼 내가 3분의 세타를 만들어줘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3으로 나눠줘야지 뭐. 그럼 어떻게 되냐? 120도의 배수 플러스 3분의 알파 맞아요? 네.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돼. 120도는 몇 개가 모여야 360도냐? 당연히 3으로 나누니까 3배겠지. 그래서 3의 배수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이 1일 때부터 넣어보자. 알았지?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 3분의 세타가 어떻게 돼?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지. 네. 여기 알파가 원래 뭐였어? 이거였으니까 0도에서 3분의 알파는 30도로 줄었잖아. 네. 거기에 뭐 추가하란 얘기야? 120도 추가하란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럼 실질적인 3분의 세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겠어? 요 값에다가 120을 추가할 거잖아. 3분의 세타가. 그럼 120에서부터 세타, 3분의 세타는 어디까지? 150 사이에 있는 거겠지? 네. 이해되나? 그럼 n이 2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세타 똑같죠? 240으로 바뀌겠죠. 요게 n이 2가 됐으니까. 그지? 그럼 3분의 알파 어떻게 되겠어? 3분의 세타는 여기다 240부터 3분의 세타가 어디까지? 270까지 해야 되겠네. 그럼 n이 3이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세타가 360도 이거로 바뀌었지? 맞지? 네. 그럼 얘는 이거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야? 3분의 세타가 어디? 30도가 되겠죠. 이해되나?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일로 돌아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몇 사분면이에요? 요거 몇 사분면이에요? 제 2사분면이고 얘는요 제 3사분면, 얘는요 제 1이죠. 따라서 3분의 세타가 있는 위치는 제 1, 2, 3인가요? 네. 3 맞나요? 4분면이 된다. 좀 어렵다 싶으면 한번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칠판 잠깐 다시 보세요. 세타가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죠? 네. 그럼 일단 이거는 이해해야 되겠죠. 세타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인데, 맞아요? 알파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90도까지. 네. 그러므로 3분의 세타를 만들면 일단은 120도의 배수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니까 0에서 3분의 알파 30도 맞습니까? 네.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원이 이렇게 딱 있네, 그지? 딱 있고 십자선 두 개를 이렇게 그어놓고, 알았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3분의 세타의 위치는 잠깐만. 첫 번째 3분의 세타의 위치는 여기죠. 그럼 0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30도 맞습니까? 맞아요? 0도부터 어디까지요? 30도 여기까지 딱 왔겠죠. 그죠? 여기 있었어요. 그죠? 맞지? n이 0일 때, 그지? 그럼 n이 만약 1이면 어떻게 돼? 요 각에서 몇 도 추가 되겠어? 120도 추가 되겠죠. n이 1이면 120도 더하기 3분의 알파일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알파 자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120도 여기 있겠지. 그지? 150 여기 있겠지. 그래서 선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간격이 이 부채꼴이 이만큼 와버리는 거야. 여기 120이 되고 여기는 150이 되니까. 이해돼요? 그럼 다시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2가 되면 이번에는 여기 2가 되면 240을 추가하면 되겠죠. 누구에다? 3분의 알파에다. 그지? 240은 어디서? 이게 어디로 와? 120에다 240 더하면 360. 아, 쏘리. 0에다가 240부터 0에다가 240 여기 있겠죠? 네. 네. 여기 210이죠? 여기 180이니까요? 네. 210이죠? 여기에 240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이게 더 갔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나? 네. 그 다음은 다시 이 점이 어디로 가니? 이 점이 1로 가고 이 점이 1로 가겠죠. 그러니까 부채꼴 도는 거야, 계속. 결국은 몇 사분면? 제1, 2, 3, 4분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림을 쪼개서 하시면 더 쉬워요. 오케이? 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을 다 구해서 밑에 유제를 보시면 요거 푸는 것도 같은 원리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림이 지금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 이제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자, 동경이 서로 두 동경, 분명 이름이 두 동경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두 동경이니까 둘 다 일반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보면 알파가 더 큰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베타보다 알파가 더 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개의 동경이 베타가 작은 각인데 작은 베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알았죠? 그럼 알파가 더 크니까 알파는 최소한 한 바퀴 더 돌 것 같겠지? 그럼 알파가 돌아와서 같은 위치에 또 있는 거야. 맞나? 네.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이게 동경이 일치하는 뜻이에요. 원위의 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일단 0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꼬타리 각이 같아지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따라가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꼬타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720도 플러스 30도였다 칩시다. 네. 그럼 베타는 360도 플러스 30도 칩시다. 이게 동경이 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720도 빼기 360. 요 꼬타리 두 개가 서로 어때? 같으니까 0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돌아가 보면, 자, 요렇게 외웁니다. 여기 그림 1번 보이시죠? 자, 그림 한번 따라와봐요. 누가 같다? 동경이 같더라. 알파와 베타가 같더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뺐더니 꼬타리가 0도가 되더라. 그 대신 뭐가 되고 360도 배수가 항상 따라다닌다. 일반각이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2번도 가능한데요. 2번 볼게요. 2번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개의 베타가 여기 있었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죠? 그럼 얘가 반대쪽에 있잖아. 알파는 더 가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해봐라. 베타가 여기 있다는 말은 베타 요거랑 같다. 막꼭지가 같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돼버리죠? 요건 어떻게 배우냐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180도가 됐어요. 하지만 일반각이니까 요건 따라와줘야 돼 무조건. 그죠? 이해되나? 네. 그래서 요 둘을 외워주세요. 자, 일단 두 개 했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 0도 되더라. 알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더라 빼면은 180도가 되더라. 그래서 앞에 당연히 꾸준히 써줘야 될 게 뭡니까? 360도의 배수가 꾸준히 써줘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 둘이 세트 1번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X축 대칭 한번 볼게요. X축 대칭은 여기 오른쪽 그림인데, 보시면 그림 좀 작긴 한데, 보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베타가 요만큼 간 거예요. 그럼 알파는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럼 알파가 베타만큼만 더 추가하면 0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세요. 요 둘이 세트에 또, 두 동경의 X축 대칭이라는 말은 알파에서 베타를 더했더니 몇 도가 됐다? 0도가 되더라. 당연히 360도 배수 따라다니고, 그죠? 이해돼? 그럼 Y축 대칭일 때 어떻게 되냐? 그림이 밑에 있으니까 좀 살짝 옮길게요. 마무리할 때 정리해줄게. 잠깐만 봐봐. 두 번째,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또 어떻게 되겠어? 자, 베타가 요만큼 오네야. 그럼 알파는 이만큼 같잖아? 근데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만큼 더 들어가면 알파에서 베타만큼 더 더해주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되는 거야. 근데 360도의 배수는 일반각이 무조건 따라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여기 아까 플러스 0도고 180도. 그 다음에 y 이퀄 x축 대칭은 뭐냐면 요게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확대 좀 해볼게요. 자, y 이퀄 x축 대칭은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가 요만큼밖에 안 갔어요 지금. 네. 이거 45도잖아. 네. 이거 45도잖아. 네. 그럼 베타가 여기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알파만큼 간 애가 베타만큼 추가하면 몇 도가 돼버리니 이번에는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됐다? 90도가 되더라. 360도의 배수에서. 여기의 규칙은 뭐냐? 작은 그림을 갖고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더 외워봅시다. 첫 번째 그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자, 1번, 2번 세트라고 그랬죠? 자, 1번 배워봅니다. 1번은 무슨 뜻? 두 동경이 일치한다. 오케이? 항상 작은 각을 1, 4분면, 얘를 무조건, 실제로는 뭐 한 3, 4분면 각이라고 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무조건 1, 4분면 놓고 푸는 거야. 베타는 무조건. 해놓고 동이 일치한다? 그럼 알파는 돌아서 다시 왔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가 되더라? 0도가 되더라. 그러면서 360도의 배수다. 오케이. 자, 2번은 뭐야?
두 동경이 맞아요? 일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야. 방향이 반대죠?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는 몇 조금 몇 사분면? 1사분면에다 놓고 돌아와서 이만큼 더 갔잖아? 그러면 거꾸로 얘는 뺍니다. 알았죠? 베타만큼 뺍니다. 빼면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겠죠? 답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몇 도가 되더라? 180도가 된다. 하지만 360도 배수는 따라다닌다. 많이 졸리냐? 이해되죠? 자, 3번이 뭐였더라? 3번 보러 갑시다. 3번은 뭡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죠. 그죠? X축 대칭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각을 1, 4분면 놓고 돌아서 일로 왔잖아. 그지? 요 각이 같은 거잖아? 알파에서 베타만큼 추가하면 몇 도가 돼? 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도가 되더라. 360도의 배수만큼. 이해되죠? Y축 대칭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베타만큼 더하면 몇 도가 되겠어? 4번이 자동으로 Y축 대칭이겠죠. 그죠? 알파에서 베타를 추가하면 몇 도가 돼? 180도가 되더라. 360도의 배수에서. 이해되나요? 오케이?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마지막 하나 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Y = X 대칭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 여기가 지금 베타란 말이야. 그 베타만큼 더 가면 몇 도가 되냐, 알파가. 알파 조금 더 커, 그지? 그래서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파에다 베타를 추가하면 90도가 돼요. 뭐의 배수가 되고?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360도 배수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저 뒤에 가서 문제를 넘어가면 오늘 1차 수업은 끝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작은 각을 무조건 몇 사분면에 나타내라? 1사분면에 나타내라. 자, 세타가 크겠어? 5세타가 크겠어? 당연히 5세타가 크겠죠? 그럼 얘가 베타 역할을 얘가 알파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동이 일치한대. 일치. 그럼 그림을 딱 그려보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네. 알파 베타가 같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일단 몇 도가 되겠어? 0도가 되는 거야. 몇 도? 360도 배수 따라오면 되겠지. 네. 그래서 얘가 바로 몇 세타가 되냐면 5세타 빼기 세타가 되니까 몇 세타? 4세타지. 4세타 이거야. 그죠? 네. 그럼 4세타가 지금 360도의 배수가 된 거야. 그지? 네. 따라서 세타는 몇 도의 배수야? 90도의 배수겠죠. 세타 이 사이에 있는 세타 다 구하래. 이 사이에 있는 세타 90도 뻔하죠. 뭐 90도 있고 그죠? 뭐 몇 도 있어요? 180도 있고 그리고 또 270도. 360은 안 낸대요. 답은 세 가지. 오케이?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여기 한번 177번 한번 볼까요? 자, 세타와 쌈세타를 나타내는 강이 Y축 대칭이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베타일 거고 얘가 크니까 알파가 되겠죠? 네. 무조건 작은 각을 어디에 놓자? 1, 4분면에 놓자. 그러면 덜 헷갈리니까 짭짭. 베타가 여기 있었어요. 알았죠? 네. 그럼 알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좀- 반대쪽에 딱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베타만큼 딱 더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요게 베타니까 베타만큼 180도가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만큼 추가하면 180도가 됩니다. 앞에 뭐 붙이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얘가 뭐 몇 세타 더하기 몇 세타야? 3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몇 세타? 4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9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을 4로 나누면 45도지. 45도 맞나? 네. 그럼 얘가 어디 여기 사이에 있대. 그럼 그대로 적어줘. 180도 여기 몇 도? 0도. 그러면 1부터 넣어봐. 1 넣으면 되죠. 네. 2 넣으면 180 넘어가 버리죠. 따라서 n이 1일 때만 성립하니까 세타는 몇 도가 됩니까? 90 더하기 45가 돼서 135? 네. 정답 135도. 근데 이거 왜 더하면 그거 돼요? 180대요. Y축 대칭이라고 돼 있잖아요. Y축. 네. 그러니까 요만큼 각이 요만큼이랑 같은 거죠. 아, 예. 이렇게 같으니까 그죠? 예. 그런 거 앞에씩 다시 보세요. 네. 자, 일단 오늘 1차 수업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2차 수업은 수요일날 이어서 할게요. 알았죠? 죄송합니다. 취소. 바로 옆에 호도법을 하나 배우고 넘어갈게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넘어가서
이제 좀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요거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네, 이걸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보시면은, 오늘 그냥 각 계산한 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관없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끊었다 해서 죄송합니다. 호도법은 60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뭐야. 지금 뭘 건드린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떴어요, 지금. 자, 60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시간 6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분침이 한 바퀴 도는다 몇 도 움직여? 360도 움직이죠? 그래서 360도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 기호 있잖아요. 요게 도 기호인데 영어로 디그리예요, 디그리. 정도를 나타내는 영어다, 그러죠? 근데 항상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80도를 파이라고 표현하면 끝나버려요.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에요. 각을 부르는 방법.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라는 얘기했죠? 그럼 내려가 보면 원리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오른쪽 잘 보세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라디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호도법을 하는 단위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하니까 잘 봐요.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호의 길이도 R이네? 네. 요때 여기 각을 중심각을 1이라고 불러요. 1. 라디안은 생략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중심각을 X라고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알았지? 네. X 돌아놓으면 봐봐.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 디그리여야 되잖아 원래? 맞죠? 네. 그런데 L이 뭐랑 같아지면 R이랑 같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R이 되고 2파이 R이 되고 360도분의 X 도가 된 거잖아. 네. 그럼 R 약분시키고 한번 볼까? 그럼 X 디그리가 얼마가 돼요? 2파이분의 360 디그리가 돼요. 답은 파이분의 180도죠. 그죠? 맞아요? 이거를 뭘로 부르자 앞으로? 이거를 그냥 1이라고 부르자. 레이디얼 돌린다. 라디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부르자. 얘를 그냥 1이라고 부르자. 약속. 그래서 답이 180도는 파이 라디안 요렇게 하는 게 오늘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요. 잘 봐요. 요 각이요 1이니까 되게 작게 느끼잖아요. 실제로는 60도를 갖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정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반지름이 R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부채꼴은 더 짧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살짝 60도보다 살짝 작은 각이에요. 그래서 1라디안은 얼마, 그러니까 숫자 잘못 쓰죄송합니다. 1라디안은 어느 정도 각이냐면 근사값 표현하면 57도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각입니다. 왜냐면 파이가 3. 얼마잖아요. 그게 18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예요. 네. 이해되죠? 네. 왜냐면 여기 180도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외우면 돼요. 파이는 180도. 알았죠? 그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럼 문제 풀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풀러 가면은 여기 보면 대충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이 여기 쭉 써 있어요. 57도 되고 뭐 호도법은 라디안과 뭐 라디안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이고 호도법에서는 뭐 이런 뜻이고 막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파이는 180도다. 여기 보이죠? 네. 여기 있죠? 뭘 적어야 되겠어? 여기다가 요걸 딱 적으면 돼. 파이는 180 디그리. 그래서 60분법을 뭐로 나타내라? 60분법을 뭘로 나타내라? 파이. 그렇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거 할 때는 요 원리를 쓴다. 알겠죠? 네. 자, 내려가서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표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장난하게 써있죠? 이 표가 특수각 표인데요. 이거 삼각비 할 때 계속 쓰일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만 볼게요. 180도가 파인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90도는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럼 60도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45도는 90도를 다시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이를 2로 나누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0도는 뭐
60도, 30도, 60도 반으로 또 나누니까 이게 반으로 줄죠? 이제 2배, 3배, 4배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70도는 90도를 3배 하면 되죠? 네. 맞아요? 360도는 2배 하니까 2파이가 돼요. 아, 그래서 일반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야. 어떻게 외우냐면은 일반각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야. 내가 지금 정의를 갖고 푸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냥 외워야 될 건 빨리 외우고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약속이잖아? 그 약속은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여기 봐봐. 1번 각이 좀 전에 우리 계속 360도 배수 그랬잖아? 네. 그게 뭘로 바뀌었냐? 360도가 2파이니까 360도의 배수는 2파이 n이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n보다 파이가 더 뒤에 쓰는 게 원칙이야. 2n 파이라고 쓰는 게 원칙이야. 알아 더? 왜냐면 파이가 무리수기 때문에 2n을 잡아주는 게 먼저다. 2파이, 4파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2파이 n이라 쓰지 않고 뭐라 쓴다? 2n 파이라고 쓴다. 일반과 표현한 거 쉽죠? 그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봐요.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풀었으냐? 반지름이 5cm고 중심각이 몇 도냐? 파이가 180에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되겠지. 네. 그 부채꼴 호의 길이 원래 어떻게 구했냐면 L은 2파이 곱하기 5 해가지고 360도면 60 이렇게 했었잖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답이 10파이 곱하기 6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이 5분의 3파이잖아. 근데 라디안을 바로 때려버리면 3분의 5파이 죄송합니다. 네. 3분의 5파이였잖아. 네. 근데 이거를 라디안을 바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R 세타로 바뀌어. 5 곱하기 3분의 파이. 맞죠? 네. 5 곱하기 3분의 파이. 계산은 바로 나와. 그래서 호도법을 사용하면 식이 엄청 간단해집니다. 알겠죠? 그럼 넓이 한번 해볼까요? 넓이 S는 원래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맞지? 네. 에다가 360도분의 원래 60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네. 그럼 계산해보면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1 맞아요? 네. 그럼 잘 보면 아까 3분의 파이 있지 않았니?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2분의 1의 RL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또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공식이라고 써있는 게 딱 하나만 더 풀면 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자 어떻게 외운다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이든 부채꼴의 중심각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냥 R 세타 끝. 알겠음? 네. 넓이는 요걸 먼저 외워줘야 돼. 네. 원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는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뒤로 가가지고 하나만 더 풀면 되니까 앞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181번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유제는 필수 예제는 오늘 못하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중심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넓이가 뭐야? L이지? 네. L은 R세타 4 곱하기 60도는 3분의 파이 답은 3분의 4 파이 끝. S는 2분의 1의 RL 2분의 1의 R이 4 L이 3분의 4 파이 답은 이렇게 약분하면 2되니까 3분의 8 파이 끝. 엄청 쉬워지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L은 R세타니까 3 곱하기 6분의 파이 답은 2분의 파이.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로 가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파이. 이 답이 얼마냐? 4분의 3파이? 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60분법을 뭘로 바꾸는 거? 호도법을 바꾸는 훈련만 해놓으면 계산식이 엄청 쉬워진다. 오케이? 네. 알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과제는 필주의 4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내가 딱히 지금 해줄 게 없어요. 그죠? 외운 거 그대로 푸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과 바꾸는 거 하시면 되고요. 맞죠? 요거 좀 전에 아까 뭐 했어요? 이거 후 금방 했죠? 했던 거 넘어가. 자 별표 한번 칠까요? 요거 한 별표 칠까요?
요거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둘레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내 빨간색을 표시한 게 전부 다 둘레예요. 그쵸? 네. 부채꼴 홀을 아까 우리 어떻게 L이라고 그랬잖아. L, 그치? 네. 그 넓이 구하고 그때 중심각을 구하래. 길이가 8이야. 그럼 얘 뭐냐면 8이란 애가 L인 거야. 둘레니까. 네. 이해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노란색 다 표시한 거잖아. 이거 표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넓이는 뭐더라? 넓이 S는 2분의 1의 RL 맞습니까? 네. 여기가 L이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서 L은 어떻게 돼? 8 빼기 2R이죠. 어설픈 이참수예요. 여기가 2분의 1의 R의 8 빼기 2R이죠. 네. 정기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맞습니까? 네. 위로 볼록인 함수죠. 그 얘는 딱 보면은 마이너스 R 제곱 빼기 4R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뭡니까? 4인가요? 네. R이 얼마일 때? 2일 때 S가 4가 되는 경우죠. 네. 맞아요. 그때 넓이는 S는 4고요. 반지름이 2인 경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중심각은 뭡니까?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아닙니까? 네. 요게 4랍니다. 4.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가 2가 되네. 그죠? 네. 2 맞아요? 네. 2인데 2가 아니고 2라디안이죠. 2라디안은 작은 각이 아닙니다. 알았죠? 1라디안은 57도니까 2라디안은 한 114도 엄청 큰 각이죠. 둔각이네. 그죠? 이해됐어요? 요거 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넘겨보시면 연속 문제일걸? 맞지? 네. 그래서 연속 문제까지 풀어와서 질문하는 게 다음 시간 과제가 되겠네요. 네. 뭐 이거 다 할만해요. 가급적 풀어서 수요일까지 해오십시오. 자, 이상입니다.